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하안검 수술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눈 밑에 이제 처진 피부가 있고, 그러니까 피부가 처진 느낌, 그 다음에 피부가 처지다 보면 주름이 생기겠죠. 잔주름이든 큰 주름이든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나이가 50 넘어가다 보면 생기는데, 빠른 분들은 40대에도 생기죠.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수술은 하안검이 유일하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이번 영상의 주제가 되겠는데, 이제 눈 밑 수술에 대해서 좀 공부 또는 알아보신 분들의 경우, 또는 주변 이제 사람들이 수술하는 걸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눈 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눈 안쪽 결막을 통해서 들어가서 지방만 재배치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피부를 전혀 건드리지 않는 수술 방법이에요. 물론 좋죠. 이거를 하면, 피부를 안 건드리고 수술하면 뭐 회복도 좀 더 빠르고 뭐 흉터도 없고 뭐 좀 더 뭐 좋은 점들이 많겠지만, 근데 이제 사람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수술 적기 시기라는 게 있고 어떤 수술 방법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40대 이상, 특히 50대 이상, 50세를 넘어간 분들의 경우에 밖을 째기 싫다, 하안검이 싫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달라, 그걸 한 사람을 봤다. 뭐 제가 사실 그런 영상을 제작한 적도 있죠. 50대 이상에서 눈밑 지방 재배치가 가능한 경우 이렇게 해서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어떤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피부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야 되고, 뭐 약간의 주름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만 할 수 있는 국한된 어떤 수술이 되겠고, 50대 이상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눈밑 지방 재배치는 40세 이전에, 그러니까 30대 때 하는 수술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40대는 중간에 좀 껴있고 50대 이상은 대부분 하안검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겠죠. 아주 소수에서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이유, 이제 50대 이상에서 하안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영상의 주제가 되겠는데, 바로 이 주름과 피부 처짐을 해결할 방법이 하안검밖에 없기 때문에, 피부를 잘라야 그걸 해결하잖아요. 땡기고. 그런 효과를 내드린 분들을 한번 모아서 가져왔고, 모든 사람이 꼭 이걸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똑같은 케이스인 분들 중에 눈밑질을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그러니까 해드려요. 이 수술법의 한계, 문제에 대해서, 남을 걸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분명히 그 부분을 나는 괜찮다, 억셉트 하겠다, 차트에 적어놓고 하죠. 이 부분이 이렇게 남는다, 동의하셨다, 이렇게 하고 그 부분까지 억셉트 하시면은 하기도 하지만,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하안검이 싫지 않으시면 흉터는 최소화하면서 하안검 수술을 잘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이제 효과를 바라시는 분들, 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안검을 꼭 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했으니까 한번 케이스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눈밑도 불룩하지만 이렇게 피부 처짐과 주름들이 이렇게 있죠. 나이도 이제 50대 이상이시고요. 그래서 하안검을 이제 하기로 했고요. 수술을 한 달째 굉장히 팽팽하게 결과가 잘 나왔죠. 그래서 아주 약간의 미세한 붓기가 있을 수도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으나, 아무튼 흉터 부분은 굉장히 최소화했고, 눈 바로 밑에 아이라인 바로 밑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더 희미해지겠죠. 이게 한 달째니까 6개월 되면 더 안 보이게 될 것이고, 눈 밑에 부분은 이제 굉장히 팽팽하게 잘 당겨졌고, 불룩한 건 당연히 없어졌고, 하안검 하면서도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니까 불룩한 것도 없어졌고, 피부를 적당히 잘 당겼기 때문에 피부 처진 느낌이나 큰 주름들, 잔주름들도 굉장히 잘 펴졌던 그런 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 이런 분들이 이제 제일 사실 눈밑질을 하면 안 되는 케이스인데, 별로 안 불룩하잖아요. 특히 왼쪽은 불룩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서 뭐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른쪽도 좀 불룩한데, 불룩하면서 피부가 약간 처져 보이잖아요. 늘어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기서 약간 지방을 처리하고 재배치한다는 것은 풍선에 바람을 빼는 거랑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쭈글쭈글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시면 안 되고, 하안검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흉터는 사실 거의 안 보이네요. 이분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그러고 눈 밑에는 잘 당겨져서 오른쪽을 좀 더 당겨 드렸겠죠. 그래서 피부 처진 느낌이나 주름들이 잘 사라졌던 그런 케이스고요. 다음 분의 경우는 불룩하기도 하고 피부도 많이 늘어나 있는 케이스라서 하안검을 뭐 필수로 할 수밖에 없었고, 지방 재배치도 하면서 피부도 어느 정도 잘라서 당겼기 때문에 눈밑이 이렇게 팽팽해진 모습, 훨씬 더 젊어 보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피부가 늘어나면서 잔주름도 있고, 특히나 그 이제 아래쪽이 불룩한 부분은 이제 베기 아이리드라고 해서 이제 아이백이라고 그러죠. 아이백이라고 하는데, 그 윗부분 있잖아요. 이제 애교살 있는 부위가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면 피부가 처지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한다고 해도 이게 줄어들지 않죠. 눈밑 지방은 그보다 아래쪽 아이백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애교 쪽 피부 처진 부분, 이런 분들을, 애교가 넓어진 분들, 이런 분들은 하안검을 해야만 이 처진 피부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애교살을 없앤다는 말이 아니에요. 애교살 도톰해 보이는 부분은 피부가 아니라 이제 근육층이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층은 살리면서
밖에 늘어난 피부를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 후 결과 보시면 약간 볼록한 애교살은 남아 있으면서 팽팽하게, 그러니까 밖에 있는 피부는 처진 애교살은 해결된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애교살은 살리면서 어떻게 보면 처진 애교살의 위에 존재하는 피부는 해결해 드린다. 항암검 수술로 이렇게 봐야겠죠. 다음 분의 경우 이렇게 주름이 굉장히 많은 피부가 늘어나 보이는 이런 케이스는 항암검을 해야만 이렇게 팽팽해질 수가 있어요. 다음 케이스,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 뭐 눈밑질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케이스인데 더 그 갈림길에 서 있으신 거죠. 불룩한 부분이 해결돼서 좋으실 수 있으나 약간 이제 가로주름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더 좋은 결과를 내겠다, 또는 항암검 수술을 앞으로 하고 싶지 않다, 이번에 뭐 수술하고 끝내겠다, 이제 이런 마인드로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일찍 항암검 수술을 선택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 오히려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더 일찍 선택했기 때문에 더 팽팽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상태로 더 젊어진 모습으로 오래 살겠다. 이제 이런 좀 일찍 항암검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다음 분의 경우는 이런 분들은 이제 무조건 항암검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눈밑지방 재배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케이스죠. 뭐 별로 불룩하진 않은데 주름은 엄청 많으시잖아요. 이거는 피부가 처진 게 주로 원인이기 때문에, 물론 눈물꼬랑도 주름처럼 보이는 것 중에 개 중에 하나지만 다른 주름들도 여러 주름이 있기 때문에 항암검을 해야만 이렇게 주름을 펴면서 팽팽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케이스는 눈밑이 절대 안 되는 케이스예요. 마지막 케이스는 항암검 재수술 케이스인데, 아까도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 뭔가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이 밑에 아이백은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그 위에 애교살 위에 있는 피부가 처져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이백은 아닌데 애교살 쪽 피부가 처져서 이제 굉장히 또 안 좋아 보이는,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애교살의 경계 부위가 굉장히 주름처럼 크게 있는 이제 이런 경우죠. 오른쪽 보면 주름이 문제고 왼쪽은 피부 늘어난 게 문제고, 그래서 어찌됐든 다시 항암검 재수술을 통해서 처진 피부를 절제를 하고 잘 당겨서 골막 고정 이런 걸 해서 팽팽해지게, 그래서 양쪽 대칭도 맞추고 주름도 줄이고 애교살 위에 처진 피부도 줄여드린,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눈밑지방제 효과는 별로 안 낸 것 같아요. 별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들어가서 받고 필요하다면 했겠지만 그게 어떤 주로 효과를 낸 게 아니라 이 피부 절제가 주로 효과를 냈던 케이스라서, 이런 케이스는 항암검 재수술을 해야만 하죠. 첫 케이스라고 해도 항암검을 해야 되는 거고, 첫 수술에 눈밑지방 재배치를 했다 항암검을 했던 재수술로도 마찬가지로 처진 피부를 절제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항암검 재수술 케이스였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눈밑을 째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째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좀 일찍 해야 된다라고 뭐 말씀드린, 뭐 40, 40 되기 전에 다 해야 된다. 그래야 피부가 늘어나지 않고 항암검을 피하거나 최대한 늦출 수 있다. 이제 이런 영상도 있었는데, 이제 이미 그렇게 안 하신 분들, 이미 눈밑 지방 재배치 타이밍을 놓치시고 나이를 먹어버린 중년분들은 뭐 이미 지난 세월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와서 눈밑은 째기 싫다, 미리 대비하자는데 나이가 들었고 피부가 처졌는데 눈밑은 째기 싫다 이래버리면은 이런 이제 효과를 못 내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한된 경우에는 50대 이상에서도 눈밑 지방 재배치 할 수 있지만 이런 효과는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 팽팽한 눈밑 그런 결과를 얻고 싶으시면 싫더라도 항암검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뭐 항암검으로 인해서 생기는 뭐 문제랄까요? 흉터라든지 뭐 눈이 약간 뒤집히는 그런 문제들을 막으면서, 최대한 막으면서 수술을 해서 그런 문제 없이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내드리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수술 스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없이도 이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 아시고,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싫지만, 눈밑을 째는 게 싫으시겠지만, 저도 싫지만 필요하다면 해야만 하는 꼭 필요한 수술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의 국동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